호남과 진안을 관통하려는 송전탑의 내막을 들어보고 막아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송전탑을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 소개받은 하성수라고 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저는 충남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호남을 관통하려는 송전탑인데요.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의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라 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나가지 않는 시군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빼고는 아마 다 지나갈 가능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가 있는 게 군의회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2013년에 경남 밀양에서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워낙 대한민국에서 송전탑 반대는 강원도, 충청남도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 경남 밀양은 워낙 격렬하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온몸을 던지다시피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전국 뉴스를 탄 거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몸으로 반대를 했고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기하면 어렵게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시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전이라는 게 뭐냐, 또 변전소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면 이 화면에서 왼쪽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전,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요즘에는 태양광 풍력 다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전기를 만드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수용가라고 되어 있는 게 소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큰 소비지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공장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옆에 제일 왼쪽에 있는 발전소는 어디에 있느냐? 발전소는 전부 거의 중요한 발전소들이 비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원전도 비수도권, 화력발전소도 비수도권, 지금은 태양광 풍력도 다 비수도권. 그러면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송전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에는 전압이라는 게 한 2만 볼트 정도 됩니다. 2만 볼트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게 220볼트잖아요. 220볼트보다 한 100배 정도 되는 전압으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전기를 이 수도권까지 보내려고 하면은 전압을 더 올려야 됩니다.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어마어마한 전압이죠. 그렇게 전압을 막 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전기를 많이 보내기가 쉽습니다. 34만 5천 볼트 이상은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있는 송전선입니다. 혹시나 앞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서 혹시 주민들한테 지금 당신들은 전기 안 쓰냐, 그죠? 진안에서 전기 쓰려면 송전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34만 5천 볼트는 진안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필요한 송전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고속도로에 전기를 태우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전기를 태워가지고 수도권으로 보내는 고속도로 송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한번 타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한번 타면은 IC 나올 때까지는 계속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34만 5천 볼트 송전선 이상은 장거리 송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장거리 송전용 송전선이고, 우리가 전라북도 안에서 쓰는 전기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쓰려고 할 때는 15만 4천 볼트 정도만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혹시나 지난 사람들은 전기 안 쓰냐, 진안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서도 송전선은 필요하지 않느냐, 진안에서도 태양광 같은 거 하면은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는 15만 4천 볼트 이하다. 34만 5천 볼트라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진안에서 쓰는 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34만 5천 볼트 반대 운동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수도권 때문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전력 자급률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쓰는 전기를 서울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있냐, 그게 자급률이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 자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느냐? 다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쓰는 양이 워낙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씁니다. 왜냐하면 큰 공장들이 경기도에 많으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공장들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평택에도 있고, 뭐 화성에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전기의 60% 정도는 경기도가 감당하지만 나머지 40%는 다 외부에서 갖고 오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60%인데 아마 이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공장을 짓는데 경기도에는 그만한 발전소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송전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시면 바닷가 쪽에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 표시들은 뭐냐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바닷가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야 되니까 이 바닷가의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거미줄처럼 막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고요.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송전선이 많은데 여기 진화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송전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다른 지역은 송전선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송전선이 이렇게 많이 건설이 되면 지중화 아시죠? 땅 밑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 정부나 한전은 서울은 다 지중화를 대체로 다 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송전탑은커녕 특히 강남으로 가면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까지도 다 이게 지중화를 한 겁니다. 근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송전선 주택으로 다 지나갑니다. 제가 충청남도 사는데 충청남도가 송전탑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서쪽에 발전소가 많습니다. 태안화력, 보령화력, 당진화력 전부 화력 발전소들인데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송전탑이 많은데요. 충청남도는 송전선 지중화율이 1.4%인가 밖에 안 됩니다. 98% 이상은 다 이 땅 위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인구가 적다 이거죠. 제가 충청남도 이 서천하고 당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왼쪽은 서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집입니다. 아래쪽은 집입니다. 집 바로 위를 송전선이 지나가요. 이거는 15만 4천 볼트짜리입니다. 이 15만 4천 볼트가 마을 위를 지나갑니다. 집 바로 위를 지나갑니다. 이거 지중화 해달라고 해도 한전 지중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30년이 넘은 송전선이에요. 30년 넘게 주민들이 이 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암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암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린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TV에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해줘요. 한전에서. 이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은 충남 당진입니다. 당진은 송전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진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집 바로 위에 이거는 76만 5천 볼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압의 송전탑이 막 집 바로 위로 지나가고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이주 좀 시켜달라. 답이 없다 우리는. 근데 이주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송전탑 밑에서. 여기 이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지만 내 자식 세대는 여기서 와서 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당진의 어느 주민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명절 때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은데 손자, 손녀들에게 안 좋을까봐 명절 때도 오라는 이야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전에서 보상금 주면은 그 보상금 받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이 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이런 마을에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한 지역이나 한 마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워낙 송전탑이 많다 보니까 충청남도 산하의 충남연구원이라고 충청남도가 만든 연구원에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송전설로 피해가 너무 많다. 피해는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다는 호소를 계속 하세요. 제가 충남의 어느 지역에 가보면 100명 중에 35명이 암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손으로 다 적어놨더라고요. 어느 집안에 누가 암에 어떻게 걸렸는지.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한전이 그걸 제대로 역학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피해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곳곳에 지금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피해가 재산 피해입니다. 이게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보상해주는 범위는 굉장히 적습니다. 송전선 지나가는 바로 밑에 하고 그 양옆으로 선화지라고 해서 좌우로 3m까지는 공식적으로 보상을 하다가
최근에 넓어져 가지고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는데,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요. 가령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송전선로 지나가는데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담보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 피해라는 게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파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지난 분들은 아마 사시면서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위에 철탑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집 밖에 나오면 바로 눈앞에 거대한 철탑이 서 있고, 농사 지으러 가면 거대한 철탑이 서 있고, 그 밑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 땅값이나 집값을 제대로 쳐주겠습니까? 사실상 재산상 피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당장에 뭐 현금 얼마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을의 가치나 이 지역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경관 피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라 요즘에는 경관 자체가 하나의 자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관광을 가든 어디에 뭐 귀농귀촌을 하든 다 경관을 봅니다. 경관 안 보는 데 없습니다. 근데 그 경관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다라는 게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화 해달라고 지중화 안 해줍니다. 지중화하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5배, 6배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지중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인체 유해한이 아니냐, 전자파가. 그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유튜브 가가지고요, 송전탑 전자파 쳐보십시오. 그럼 거기 다 나옵니다. 여기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믿을 만한 게 없지만, 여기 스웨덴 같은데 노벨 의학상 심사하는 거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 3mg 이상 노출되면 3.8배, 그 밑에는 1.5배. 그러니까 송전선 주변에서는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는 걸 스웨덴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발표를 한 사례가 있고요. 외국에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들은 3mg도 위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송전선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송전선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피해고,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경관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지중화 같은 경우도 대도시는 해주지만 농어촌 지역은 안 해준다. 그리고 이 송전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수도권 때문이다.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안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곳곳에도 왜 이렇게 갑자기 송전선 문제가 생겼느냐.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라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력만 하더라도 10기가와트. 10기가와트라고 하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원전 10개 분량입니다. 1기가와트가 원전 1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10개가 생산하는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 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용인에 사실은 반도체 산업단지가 지금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은 일반 산업단지라는 건데요. 이건 SK가 하는 겁니다. SK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쓰는 전기만 하더라도 6기가와트, 여기서 원전 6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건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발표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에. 문제는 뭐냐? 이 SK가 짓겠다고 하는 6기가와트, 원전 6개 분량의 전기도 아직까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닌데, 여기 지금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건 추가로 원전 10개 분량의 전기가 더 필요한 겁니다. 합치면 원전 16개. 이 좁은 용인 땅에 원전 16개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들을 짓겠다. 저는 SK가 짓고 있는 6개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6개 분량의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전 10개가 더 필요한 이 반도체 공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사단이 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설마 정부가 전기 공급할 대책도 없으면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발표했겠냐. 설마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겁니다. 다들 황당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진짜 황당한 겁니다. 2023년 3월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까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한다는 대책이 없었어요.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대책을 세운다고 회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은 원전 10개가 추가로 필요한데 세계 분량은
용인에다가 LNG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나머지 7개 물량은 비수도권에서 끌어오겠다. 어디서? 주로 서남해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끌어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34만 5천 볼트 송전선만 그린 겁니다. 이 송전선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전 10개, SK급까지 하면 원전 16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강원도에서도 끌어오고 경북에서도 끌어오고, 근데 여기는 또 태양광 풍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남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송전선 만들어가지고 끌어오겠다. 이 송전선들이 가다 보면은 이제 전라북도로 다 지나가게 되고 진안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광양에서 출발하는 송전선, 고흥에서 출발하는 거, 뭐 이게 다 결국 다 전라북도를 지나가야지, 그죠? 용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중청남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까지, 경기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송전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입니다. 한번 전기를 태우면 쭉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전소라고 점이 찍혀 있죠. 이거는 전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멀리 보낼 때는 34만 5천 볼트라는 전압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선을 서로 연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들을 짓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번 올라타면 그냥 쭉 경기도까지 가는 그런 송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면제를 시켰어요.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원래 국가산업단지라는 건 정부가 발표를 해도 계획을 짜는 데만 4년이 걸립니다. 4년. 그러면 2023년 3월에 발표했으면 2027년이나 돼야지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작년 12월 26일 날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해줘버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불과 1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4년 걸리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면제했죠. 산업단지 계획도 내란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냥 승인해버렸죠.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이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졸속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라는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까지 왔고 전라북도에 송전탑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송전탑을 이렇게 많이 세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송전탑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 사고가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통 대란이 날 거 아닙니까? 송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탑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송전탑들이 있는데 그걸 다 군인을 보내서 경찰 보내서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둥이 벼락이 칠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송전탑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대도시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 서울 같은 대도시에 전기 공급이 제때 안 된다, 난리가 나겠죠. 반도체 공장은요 정전이 1분만 되더라도 그거는 뭐 수백억의 손실이 나는 게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돼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나 대공장은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송전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대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정전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도 워낙 많은 송전선을 깔았기 때문에 그 송전선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사고가 나면은 대한민국은 대정전이 올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일어났거든요. 18시간 정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전이 일어나도 우리가 좀 대비할 시간이 있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대처할 시간이 있겠지. 근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 대정전이 일어나는데 얼마 걸렸냐? 5초 걸렸습니다. 5초. 이게 사람이 알고 대비할 시간을 안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송전선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대정전이 일어난다. 대정전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 20초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사회에서 이 송전망이라는 건 함부로 막 건설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송전선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지금도 정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용인에 16개나 되는 원전 16개 분량의 전기를 공급하려고 수없이 많은 송전선을 건설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지금 자연재해도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비수도권 지역, 호남 지역의 주민들이 송전탑 피해를 입는다, 그 문제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전기를 많이 보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지가 안 된다.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전기 공급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장이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전기 공급하다가 정전 자주 일어난다? 그 반도체 공장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삼성을 위해서도 SK를 위해서도 지금 이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공급도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까? 슬픈 일인데요. 이렇게 전기 공급 문제를 생각하고 공장을 짓는 계획을 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냥 공장을 지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겠지. 기업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삼성이나 SK는 막연하게 우리가 공장 지으면 한전이 어떻게든 전기 공급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지역을 위해서도 이 계획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최근입니다. 자기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애써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죠?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SK가 반도체 공장 6개를 짓게 했는지. 지금 경기도는요, 이미 반도체 공장이 많습니다. 평택에 삼성이 지은 반도체 공장이 3개가 있고, 지으려고 하는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평택에 2개 더 짓는 것도 전기 공급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SK 6개를 용인에 하라고 하고, 윤석열 씨는 10개를 또 하라고 해가지고, 원전 10개 분량에.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뭐 좋은 거는 누가 좋냐? 그냥 이거 공사하는 업체들만 좋은 거예요. 공사하는 업체들은 15년 동안 72조를 투입해서 송전탑 세운다고 하니까 뭐 논았지만 이게 국가나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당신의 대안은 뭐냐? 대안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전기가 없는 수도권에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을 보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용인에 짓겠다는 SK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그것도 전기 많이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이 있는 여기 새만금이나 뭐 목포나 이런 데로 가면은, 그러면 송전탑은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송전탑은 다 경기도를 전기 보내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득이 너무 많죠. 지금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침체해서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그런 반도체 공장 같은 게 SK 삼성이 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지역 경제에 좋고, 수도권 집중 문제, 우리나라 심각하죠. 지금 수도권 집값 올라서 난리인데, 그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분산되니까. 그죠? 그러면 수도권 집중도 해결하고, 호남의 지역 경제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송전탑도 필요 없고, 다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다 좋은 거죠. 기업으로 봐도 좋습니다. 지금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만 쓰겠다라고 삼성도 발표했고 SK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용인에 태양광 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광 풍력이 있는 대로 가야지 아리백도 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산지소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도 인정했고 다 인정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뭐냐? 경기도 평택 용인 이하로 가면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지금도 경남 거제에 가보면 옛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뭐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 다 거기 일합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들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다가 거기 있고 조선소가 거기 있으니까.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정부 계획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제도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어야 되고, 그럼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남 사천에 가보면 한국우주항공이라고
KF-16 아시죠? 우리나라가 국산 전투기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 득실득실합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경남 사천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기후에너지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뭐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좋다. 기후위기 생각하면 하긴 해야 된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기를 지역에서 쓸 거냐, 지금처럼 중앙집중식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로 보낼 거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중앙집중이냐 지역분산이냐, 이게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분산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다. 전기가 필요한 공장은 지역으로 오면 된다. 그러면 송전탑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건 이제 안 된다. 기업이나 사람이 전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한다고 한 겁니다. 약속도 했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뭐냐, 삼성이나 SK가 지역으로 오면 전기요금 싸게 해주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기업도 더 좋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산에너지라는 건데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됩니다. 결정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수도권으로 전기 보내는 건 일을 그만둬야 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송전탑도 안 지어도 되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이익인지 모릅니다. 한전이 송전탑 세울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몇 조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 돈 다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금은 미룰 일이 아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